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추세 상승 분위기에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마지막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07%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역시 0.06% 올랐지만 지방은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강남과 강북 모두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강남은 0.14% 상승한 송파구와 0.12% 오른 양천구가 상승을 주도했고 강북은 마포구와 성동구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0.01%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0.08% 올라 전국 평균보다 8배 높았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역시 0.06% 상승했지만 지방은 마이너스 0.04%로 매매가와 같이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더불어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1,412건에서 2월에는 2,455건으로 한 달 새 2,000건이 늘었습니다. 4월에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6월에는 3,829건을 기록해 올 초 대비 2.5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거래량이 상승한 것은 가격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대출 쪽에서의 규제 완화 관점들이 수요자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 거래량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게 이제 가격 지표들이 경우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고가 지역들이 그 상승세를 주도하다 보니까 기타 지역, 중저가 지역들이 견인되는 효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대세 상승이라고 단정짓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추세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악성 민원과 학부모의 갑질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교사 3만여 명이 정부 서울청사 인근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며 검은 옷을 입었고 손에는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교권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교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다수였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관계,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것도 잘 받지 못하고 어떻게 눈치 보고 애들 교육한다? 이런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가장 많이 안타깝죠. 지금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교권 강화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강화 대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교육을 꼽았습니다.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냥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좀 부모가 너무 좀 아이를 좀 너무 품에 안아서 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교 내에서도 자연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을 대화하고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중간에서 학부모가 깨버리면은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안 좋은 부분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학부모는 최대한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교사 배치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담임 배치나 좀 그런 거를 학교 측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교에 이렇게 고충을 얘기할 때, 근데 그거를 고충을 잘못 얘기하면은 자기가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 좀 사전에 이렇게 힘들다는 사인을 보냈을 때 담임 선생님이라도 좀 휴직이나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교권이 제대로 잡혀야지 이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듯이 교사들 입장에서도 근데 교사 인권 조례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한편에선 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공립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대표 명소인 한강공원 일대에서도 3주간 여름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 축제 정리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명소인 한강. 코로나19로 여름 피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올여름 한강 수산과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한강 페스티벌 여름에선 슬기로운 피서를 주제로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24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시민의 반응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즐거움의 깊이를 더했고요. 또 새롭게 시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영장에서 하는 휴유 수영장이라든지 달빛 판타 스테이지라든지 슈어 강사라든지 또 무서움 DJ 파티 이런 것들은 금년에 새롭게 시도한 것들입니다. 뚝섬과 광나루, 여의도 등 6곳의 한강 야외 수영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데 더해 난지와 양화 한강공원 물놀이장에선 한강의 멋진 야경과 함께 야간 수영장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늦은 밤 한강을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행사도 열립니다. 여의도 노금수 광장에서 출발해 15km부터 42km까지 강변을 따라 걷는 한강 걷기 대회로 참여 인원은 12,000명입니다. 이 밖에도 강서 방화대교 인근 잔디밭에선 낮잠을 컨셉으로 명상과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 쉬어 강서가 첫 선을 보이고 노을 명소인 양화 한강공원에서는 일몰 시간에 맞춰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한강 페스티벌 여름 프로그램별 일정과 내용은 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축제 기간 내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폭염과 극한호우 등 기상이변 상황 시엔 행사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을 생각한 착한 축제를 목표로 이번 행사에서는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한강 페스티벌 여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원. 서울시는 4만 명 이상의 시민이 올여름 한강 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이 지난달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첨단 물류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 7년 만인데요. 지지부진했던 수건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양천 지역사회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서부 트럭 터미널 일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의 부지 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 하남 스타필드의 2배에 이릅니다. 총 사업비만 1조 7천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와 쇼핑, 물류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공기업은으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포함한 체육센터와 창업 지원 시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이번 달 중 서울시의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 서부 T&G로부터 교통과 일조권 개선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 물류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물류단지 계획 승인안이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저기 시행사가 얼마만큼 빨리 가져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저희들은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양천 지역은 들뜬 모습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신의 SNS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큰 벽을 넘었으니 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목동에 비해 상업시설이 부족한 신월 신정동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놀러 다닐 때 버스 타고 목동까지 나가야지 좀 놀거리가 많고 했는데 근처에서도 놀 수 있는 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학생들도 많이 놀러 올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려면 버스로 15분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목동선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이 이런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편리해질 것 같고 다른 시내에 나갈 때 시간이 단축돼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래 된다고 해도 이제 완전히 이거 삽을 꺼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하고 있어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은 건축 인허가 절차 이후 오는 2028년 완료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팀 킴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스포츠 컬링.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무더운 여름, 컬링장의 시원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의정부 컬링장입니다. 밑에서는 현재 훈련이 한창인데요. 컬링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컬링 배우고 싶어요. 네, 열심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두 손 다 잡으시면 돼요. 저 따라하시면 돼요. 네. 자, 준비. 엉덩이 들고 하나. 하나. 그다음에 왼발과 엉덩이 둘. 둘. 그다음에 왼발 나가면서 셋. 천천히. 네. 그렇죠. 네. 예. 이제 하면 할수록 익숙해질까요? 네, 익숙해지세요. 이게 왼손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오른손이 전 이게 편합니다. 네, 거의 오른손이 그래. 네. 근데 이 거의 눌러주는 힘. 네. 이제 이 오른손은 스피드. 스피드. 네, 요만큼 닦느냐 아니면 요만큼 닦느냐 이 차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야불하면 닦으시는 거고. 예. 어불하면은 예. 제가 아직 얍 안 할 겁니다. 네. 시작. 얍. 업. 이럴 때 살짝 들어주십니다. 들어서. 네. 네, 이것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좀 빠르게 닦고 아니면 더 빠르게 눌러주고. 네. 네, 지금까지 컬링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직접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링의 룰은 간단합니다. 하우스라고 불리는 표적의 정중앙에 상대팀보다 스톤을 가깝게 두는 만큼 득점합니다. 이렇게 연습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컬링의 매력을 듬뿍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팀킴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컬링. 선수들은 팀원들 간 전략이 맞아 들어갈 때 짜릿함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작전을 짜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샷을 던지고 그 던진 스톤을 이제 스위핑으로 메이킹하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제 적응하고 나가다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종목이어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컬링. 하지만 시민들은 컬링을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국에 컬링 경기장은 단 2곳. 경기장이 있다고 해도 2시간 사용료는 평일 기준 12만 원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컬링 관계자들은 컬링이 시민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저변이 확대되길 희망했습니다. 컬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실업팀이 없고 의정부 컬링장 대관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컬링에 푹 빠진 소년들,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 화이팅! 한국 컬링 화이팅!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서울시가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가 발표한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 실적을 보면 6월 말 기준 38 세금 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체납액은 1,7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억 원이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2001년 세금 징수과가 생긴 이래 최고 실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활동별 징수액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 합동 단속이 98억 원, 가택 수색 2억 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문 발송 15억 원 등입니다. 구립 어린이집과 키움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 다양한 보육시설이 한 건물에 있는 영유아 보육타운이 양천구 신정 7동에 들어섭니다. 양천구는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구립 어린이집 건물을 재건축해 보육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오는 7일 기공식을 통해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는데요. 양천구 보육타운은 총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